일단 1학년 친구들은 지금 막 뭐 얘기 나오잖아요. 뭐 이 동네 취업 힘들어졌다 이게 나오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요. 아 내가 진짜 고3 때 조금만 더 열심히 했으면 내가 하버드 가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고 앉아있는 친구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진짜 전 세계 사람들 70억 명 놔두고 여러분이 본다라면 여러분은 지금 되게 많은 기회를 딸 수 있는 그런 포지션에 있는 입장이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언론에서 말하는 그런 시장이랑 그런 뷰랑 내가 앞으로 보게 될 뷰는 확연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다만 여러분이 그 상황에서 내가 지금 고를 수 있는 선택지를 고르지 않은 채로 하루하루를 넘긴다라면 그럼 이제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지금 우리 시험 봤잖아요. 시험 공부할 거냐 말 거냐 여러분 선택이었던 거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이 시험 공부를 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만약에 시험 공부 열심히 했다라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아니라 만약에 우리 시험 공부 열심히 했다라면 그래도 1학년 1학기 이후 시점에 다른 전공 활동을 하는데 큰 무리는 생기지 않게끔 그래도 기본기를 쌓았다라고 자평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제 목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시작점에 해당할 수도 있는 거니까 하루하루를 여러분이 항상 옳은 선택을 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고르는 게 옳은 일이다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그래도 어제와는 다른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라든가 오늘 고른 거에 대한 결과를 내가 한번 리뷰를 해본다든가 그것 여러분 그 게임에서 맨날 하잖아요. OP 좀 주지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막 패패패 승승 하면 기분 좋은 거잖아요. 3번 패했다 하더라도.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작은 거 하나하나 쌓아갖고 올라가는 게 지금은 훨씬 더 이득이 큽니다. 그 막 내가 지금 꼭대기까지 올라가도 나는 어차피 평균 연봉 막 7천만 원 딸이밖에 안 될까 막 이런 생각 전혀 할 필요 없어요. 그건 평균입니다. 우리 평균 60점이에요. 물론 저건 진짜로 우리 전체 집합 안에서 평균이니까 좀 얘기가 다르긴 한데 아무튼 너무 겁먹을 필요 없다. 그런 외부의 그런 숫자들 가지고 나의 결정을 제한을 받을 필요는 없다. 물론 남들은 나를 그렇게 제한을 걸기 위해 그런 여론을 형성을 하는 사람도 많기는 합니다. 여론을 접할 때, 뉴스 기사 접할 때는 너무 휘둘리진 않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직 진로 분야를 못 정한 학생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아니 님들 정했다니까요. 지금 우리 학교 원서 썼잖아요. 왜 아직 못 정했다 생각하는 이미 2년 진 반수도 못 하잖아 이제. 늦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은 이미 정한 거고 거기서 직진을 할 거냐 빠꾸 내지 우회전을 할 거냐를 지금 고민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중에 직진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그런 극단적인 질문을 한다 치면 누구나 직진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100살 때까지 공부해야 돼요. 100살 때까지 일해야 됩니다. 국민연금 단 한 푼도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노후는 우리가 신경 써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근데 아마 그래야 될 것 같아 보여요. 그러면 내가 100살 때까지 일한다라고 상정하고 20살 때부터 준비를 한다 치면 100살 때 여러분 뭐 힘쓰는 일을 할 거예요? 기계팔로 갈아치울 겁니까?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그럼 아마도 키보드 치는 걸 하는 게 좀 더 롱런하는 비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럼 100살까지 할 거면 지금 1, 2년 차이, 지금 10년 차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지금 직진하지 말고 우회전해야 된다라고 강요를 한다라든가 하는 그런 사람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여러분의 결정에 달려있는 문제라 보시면 돼요. 다만 이제 직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그걸 오늘부터 해라가 제 조언인 거다라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로 분야를 못 정한 학생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정하세요. 또는 이미 정했다라 생각하고 다음을 논의를 해보세요. 가 제 조언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지금 끝점을 정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 그 프론트엔드, 백엔드 그거 둘 중에 하나 정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 수업 내용을 그대로 들고 기말고사 보는 데까지 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손절 칠 거냐 그거를 지금 논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회사에 원서를 쓸 거냐는 나중에 정해도 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지금 정해봤자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방향은 지금 정하는 게 나을 겁니다. 괜찮아요? 여러분이 지금 나 네이버 갈 거야. 엔터. 적어놨다 해도 네이버에 한 자리 여러분을 위해 예약해두는 그딴 거 하나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 내가 뭐하러 지금 엔터를 쳐둡니까?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는 우리 이 현실 서버에서는 제공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은 만약에 그런 안정감을 얻고 싶다라면 꿈 깨시고 대신에 방향을 내가 가져간다를 좀 더 현실적인 목표로 돌려가지고 하루하루를 정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여러분, 제가 다시 당부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되게 좀 유리한 입장입니다. 여러분 막 겁먹고 그럴 필요 없어요. 만약에 겁먹는다면 어제 아무 짓도 안 하고 술만 처먹고 잔 나 자신을 걱정하시는 게 무조건 낫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나는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건 오늘의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오늘의 선택, 내일의 선택, 글피의 선택을 어떻게 하냐에 전적으로 나의 미래가 의존된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맨날 공부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게임을 한다 하더라도 뭔가를 남기면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한 주 한 주 쌓다 보면 아마 몇몇 사람들은 이제 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도 생기겠죠. 2040년대생들이랑 같이 수업을 한다라든가 그런 사람도 생길 수 있겠죠. 그런 미래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꿈꾸지도 못한 다른 뭔가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대부분은 그럴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그것 때문에 걱정하느라 내 체력을 깎아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굳이 그런 디버프를 지금 걸고 있습니까? 셀프로. 남들이 그걸 걸려고 노력하겠죠. 그 사람들은 당신들의 돈을 가져가고 싶을 테니까요. 근데 뭐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고 우리는 우리인 겁니다. 다른 분야 하다가 인공지능 하는 거에 비해 인공지능만 전공하는 게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오히려 불리하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한 의견 궁금합니다. 이거는 아마도 조금 더 나중을 바라보고 하는 질문이겠죠. 소위 대학원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지금 질문을 한 거겠죠. 그러니까 제 말은 컴퓨터 공학 고등학교 갔다가 인공지능 대학에 입학하는 걸 물어보는 건 아니겠죠. 아마도 그 있잖아요. 그 특성화고라든가 생각해보면 그쪽보다는 우리의 미래 시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때 전기전자 고등학교 다녔다가 우리 학교 입학하는 게 더 유리하냐 물어보는 건 아닐 것 같으니까 자 그러면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일단은 확실히 달라요. 여러분 이거는 확실합니다. 인공지능학과에서 1, 2, 3, 4학년 보내는 친구의 워라밸 기대값이랑 예를 들면 기계과에서 1, 2, 3, 4학년 보낸 다음에 인공지능 대학원 들어가서 기대하는 워라밸은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대학원생 됐다 칩시다. 여러분 몇 시에 퇴근하고 싶습니까? 그래도 6시 반엔 나가고 싶잖아요. 소박한 소망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남들은 4시 반에 나가지만 저는 양보해서 6시 반에 해 지기 전에만 나가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라 생각할 거예요. 근데 다른 과 출신 사람들은 집에 안 가요. 왜냐? 본인들은 학부생 시절에도 집에 안 갔거든요. 그런 인생을 살아왔어요. 이미 4년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다른 과 출신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게 되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최저임금도 못 받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인권이 유린된 사회에서 고통받으면서 학부 졸업하고 대학원 들어간 친구들의 초반 퍼포먼스는 우리가 아마 이길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은 그런 퍼포먼스 그렇게 집에 안 가고 맨날 수학 붙잡고 놀고 영어 붙잡고 놀고 일단 인공지능 대학원에 지금 나랑 같은 지도 교수님 아래 지금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그 친구들이랑 영어랑 수학 가지고 싸움하는 건 불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공지능 동네, 컴퓨터 동네, 특히나 대학원 스케일 이상에서는 여러분한테 그런 수학적인 인사이트랑 기본적으로 영어로 GPT랑 소통하는 능력을 반드시 요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영어 공부, 미적 공부는 늘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개인차가 확실히 존재할 것 같지만 한쪽이 무조건 유리하다, 한쪽이 무조건 불리하다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여러분이 열심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인공지능학과라 하더라도 우리 예를 들면 20학점 듣는다 치면 일주일에 20시간 수업을 듣는다라는 얘기인데 당연히 일주일에 20시간만 공부를 한다고 해서 좋은 대학원생이 되겠습니까? 대학원생이 될 게 아니라면 딴 거 해도 상관없어요.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얼마든지 지금 여러분들한테 등록금 더 받고 수학 공부를 더 시켜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도 비싸 죽겠는데. 그죠? 그렇게 감안하면 그런 학교에서 챙겨주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내가 지금 필요하다라 생각하는 것들은 각자 채워가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챙겨둔다면 당연스럽게도 다른 데 발 걸치다가 인공지능으로 살짝 들어온 친구들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 말할 수가 있겠죠. 일단 제가 이제까지 봤던 각종 연구실들, 각종 대학원생들, 그다음에 대학원 지망자들을 놓고 귀납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냉정하게 말하면 이 정도로 답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인공지능학과 4년 졸업했다고 갑자기 막 전직 보너스 이러면서 능력치가 그냥 바로 플러스 되고 그런 거 전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나 자신이 얼마나 주워 담아놨냐, 그 위에다가 추가로 뭘 얹어놨냐가 매치 포인트가 된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대결을 한다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문대생이 코딩하면 뭐가 좋나요? 취업에 크게 도움되나요? 일단은 그거는 있어요. 이제 우리가 지금 비전공자란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굳이 이 수업을 듣는 게 내 인생에 도움이 될 거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단호하게 답변 드린다면 이 수업을 듣는다라는 사실만으로 달라지는 건 일도 없을 거예요. 그건 근데 당신들 전공도 마찬가지일걸요? 그죠? 우리 졸업장, 요즘 졸업장 뭐 안 보잖아요. 그죠? 블라인드니 뭐니 해가지고. 근데 성별 적는 것도 막는 사진 붙이는 것도 막잖아요. 막 저야 좋기는 한데 제 이마 안 찍어도 되니까 좋기는 한데 아무튼간에 그런 시대에 과연 이 수업을 내가 한 학기 동안 들었다, 일주일에 3시간 16주어치를 들었다라는 것만으로 누가 막 박수를 한 번을 더 쳐준다거나 그런 거는 일절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래도 봐봐요. 내가 무언가에 대한 살펴보는 거를 0번 해본 사람이랑 1번 해본 사람이랑은 분명히 어느 정도는 선택지 측면에서의 차이는 존재한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이제까지 인생을 살았지만 그 중간중간에 내가 너 프로그래밍 그럭저럭 재밌는 것 같네. 이번에 예를 들면 우리 후반부에 게임 하나 만들었다 칩시다. 게임 만들었는데 뭐 간단한 게임이긴 한데 이 안에서 지금 캐릭터들 막 왁자지껄하게 지들끼리 돌아다니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사용자가 누를 때마다 게임 세상이 바뀌고 그다음에 점수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막 그래서 열심히 만들어서 나중에 이제 최대한 오래 살아남는 그런 느낌의 플레이도 할 수 있게 됐다. 그 사이에서 내가 이 모든 내 게임 속 세상의 창조주가 된 것 같은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들었다라면 거기서 이제 뭔가 계기가 형성이 돼서 이 다음에 내일 이후 시점에 당신들이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을 할 때,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봉착을 하게 될 때 이전과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어차피 완전 대다양성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남들이 날 어떻게 봐줄 거냐는 아마도 거의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이 전공 공부를 하루에 20시간을 하든 3시간을 하든 남들이 쳐다보는 건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그냥 나 자신이 이전보다는 좀 더 다른 가치관 내지는 다른 로직을 가지고 다른 것들을 추가로 머릿속에 담아놓은 채로 이후에 등장할 문제들을 해결하게 될 것이다 쪽에 무게감을 두고 이런저런 내용들을 새로 둘러보기 시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당신들 전공 내용을 거의 모른단 말이에요. 백지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프로그래밍 문제들, 컴퓨터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무조건 제가 유리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몇몇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금 코드 짜는 거, 그러니까 키보드를 치는 것뿐만 아니라 눈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신문에서 행간을 읽는다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거 포함해서 우리 사람 눈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직접 글로는 잘 표현되지 않는, 근데 이 업계 사람들은 전부 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누구나 동의할 수 있을 법한 그런 다양한 내용들이 여기저기에 다 내재돼 있을 겁니다. 컴퓨터 동네는 그거의 기본적인 베이스가 수학이라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아무튼 그 가장 추상적이다 말할 수 있는 수학 이외에도 얼마든지 예를 들면 이 숫자들이 어떤 금액이라든가 사람들의 인기투표의 결과 같은 것들이다 라면 그 내막이라든가 그 역사라든가 문화라든가 들을 알고 있다라면 그 숫자들의 차이가 제가 지금 보는 이게 3만큼 차이 나네 그 정도의 수학적인 인사이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좀 더 팩트에 가까운 내용들을 여러분이 얼마든지 충분히 간파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숫자들을 유효하게 다루는 자바 코드를 작성하거나 할 때 저보다 훨씬 더 빠르게 훨씬 더 강렬한
자바 코드를 적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건 결국 여러분 선택입니다. 내 주전공 버리고 완전히 코딩의 세계로 들어간다라고 고르시는 것도 가능할 거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게 당신들이 잠을 덜 자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챙겨서 나 같은 사람들이 좀 더 유리하게 접근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의 범주를 한번 넓혀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요거는 제 주장입니다. 막 인공지능 막 참고하고 막 그러는데 인공지능이 다 잘 얘기해 주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다 잘 못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도 얼마든지 나중에 뭐 무료로 막 제공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 포함해서 여러분의 전공 활동할 때 그런 인공지능 덩어리 친구한테 물어봐 가면서 그건 내가 생각 못했던 거네. 이거 다시 얘기해줘. 이런 식으로 대화하면서 여러분이 직접 내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활용하면 충분히 여러분의 능력치로서 활용한 셈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느낌으로 접근할 수 있을 테니까.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코딩, 프로그래밍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걔네들을 내가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기만 여러분 주전공이랑 요 코딩 어쩌고 하는 분야랑 기본기만 챙겨두시면 충분히 그냥 코딩만 4년 주구장창 판 사람들에 비해서 좀 더 가치 있는 특정 영역에 대해서는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나 자신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강조드릴게요. 내가 코딩만 갖고 졸업한 다음에 취업 시장에 뛰어들 거다라면 절대로 여러분 이길 수가 없어요. 자, 그거는 전공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같은 놈이 수두룩 빽빽해요. 5살 때부터 코딩 시작한 사람들이 당신들이랑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뭐하러 당신들 뽑아요? 돈 똑같이 받겠다는데. 그 다음에 저 같은 사람들은 INFP라 그랬잖아요. 돈 받는 거 그렇게 왈가왈부하지 않아요. 그냥 집이랑 가까우면 최저임금으로도 다니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수업하는데 제가 이력서 들 때 한 가지만 봤어요. 출근하는데 1시간 미만 걸리냐만 봤습니다. 그걸 포함해서 굳이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맞추기 위해 노력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봐요. 당신들이 그렇게 융합적인, 그러니까 여러 개를 내가 어느 정도 챙겨놓고 넘어왔다 하는 나 자신을 빌드업해 나간다라면 굳이 남들이 파둔 기준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그 여러, 예를 들면 2가지 쪽을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려면 최소한 2가지 측면에 대해서 내가 그 기본적으로 검색하는 능력, GPT한테 물어봐서 내가 합리적인 답변 구하는 능력 내지는 그쪽 동네 불문율까지라고 말할 수 있을 법한, 예를 들면 그게 이제 컴퓨터 동네에서는 수학이랑 영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각자의 주전공 분야에서의 기본기들은 챙겨놓고 이력서에 적는 게, 그게 나 자신의 능력을 부풀리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이력서를 채우는 방법이다라 말할 수 있겠죠. 그 정도만 해둔다면 충분히 저는 가치가 있다라고 봅니다. 여기 인문대에도 잘못된 선택으로 대학원에 앉아있는 사람들 꽤 있단 말이에요. 인문대 대학원 가서 코딩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다라는 걸 제가 구경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트루 스토리예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아마도 꽤 다양한 국면에서 뭘 하든 간에 컴퓨터 앞에 노트북 하나 펼쳐놓고 할 거잖아요. 그죠? 서예야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걸 감안하면 어느 정도는 뭐 교양으로 챙겨 놓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들어요. 그 다음에 뭐 그런 거 포함하면 이제 여러분 나이 들어갖고 뭐 80살이 됐다 칩시다. 지금으로부터 한 갑자가 지난 이후 시점에는 이제 그때는 젊은이들이 거의 없을 거란 말이에요. 아마도 로봇들이 대체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일들을요. 그럼 이제 그 로봇가 내가 하는 말을 말귀를 좀 잘 알아들으면 내가 편하게 노년기를 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로봇 친구들한테, 그 자동화되어 있는 친구들한테 내가 그 친구들이 알아먹을 수 있는 말을 하면 좀 더 편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가장 잘 알아듣는 말은 우리가 지금 배우는 자바 코드 그런 거입니다. 프로그래밍 동네의 언어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런 인사이트들을 챙겨두면,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여러분이 60년 동안 어느 정도 꾸준히 사용을 한다라고 전제를 하면 아마 나중에는 내가 굳이 뭐 결혼해서 자녀들 어떻게 저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녀들이 날 챙겨준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 기계 장치들과 여생을 보낼 때 좀 더 내가 자기 주도적인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그거는 좀 먼 미래의 예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저런 이유로 지금 요 수업 듣고 게임 하나 만들어 보는 거를 여러분이 너무 막 그렇게 과중하게 생각하진 않으셔도 되겠지만은 완전히 시간 낭비하고 뻘짓이다 보다는 지금 시점에 한번 재밌게 할 수 있다라면 좋을 것 같다. 여기서 이제
변곡점을 우리가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 수도 있겠구나. 또 다른 선택지를 들고 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해주신다라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